지금부터 2021년 2, 4분기 중 가계신용 잠정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송재창 금융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2, 4분기 가계신용 잠정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805.9조 원으로 이 중 가계대출이 1,705.3조 원, 판매신용이 100.6조 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분기 중 증가 규모는 41.2조 원으로 전분기의 36.7조 원, 작년 2, 4분기의 25.8조 원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0.3%로 2019년 3, 4분기에 3.9%를 기록한 후 7분기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2, 4분기 중 증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은 분기 중 38.6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의 34.7조 원, 전년 동기의 23.9조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상품별로는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 취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서는 축소되었습니다. 기타 대출은 주택 거래 관련 자금 수요, 공모주 청약 등 주식 투자 자금 수요, 생활 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증가폭이 전분기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과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확대되었습니다. 예금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축소된 반면 기타 대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분기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한 가운데 기타 대출 증가폭이 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정책 모기지의 취급 증가로 공적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 회사 등 기타 금융 중개 회사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 반면 기타 대출 증가폭은 축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신용은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여신 전문 회사를 중심으로 분기 중 2.7조 원 증가하여 전분기의 2조 원, 전년 2, 4분기의 1.9조 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조지원 부관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 조지원 디지털타임즈 김현동 기자의 질문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이유와 기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된 원인이 궁금합니다. 또 가계대출 관련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축소에도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여전하고 기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 배경에 차주별 DSR 규제 시행 이전의 선수요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비은행 금융기관의 기타 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 4분기 중에 그 특수한 요인으로 4월 말 그 공모주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월 말 일부 대기업의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서 그 기타 대출 수요가 크게 이제 증가를 했고요. 아울러 그것이 이제 그 청약 이후에도 뭐 다 상황된 건 아니고 일부 좀 남아 있었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생활자금 수요 등이 이제 지속된 그런 영향이 2, 4분기에도 이제 보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적 금융기관의 그 가계 대출이 0.7조 원 감소해서 3.3조 원 증가로 전환되었고,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 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 4분기에는 2.8조 원에서 2, 4분기에 6.6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 취급이 좀 증가한 그런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 등이 있어서 현재 이제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것은 그 예금은행에서 취급되었던 정책 모기지론이 그 주택금융공사 등으로 이제 양도가 되면서 좀 그 주택담보대출 그 증가폭이 축소된 그러한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증가폭이 1, 4분기와 동일한 1.6조 원이었는데 이는 여전히 주택 그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기타 금융 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확대 배경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과연 차주별 DSR 규제 시행이 이제 7월에 시행되면서 그 규제 이전에 선수요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분명히 선수요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그것이 2, 4분기 중 이제 가계 대출이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정보는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어느 정도까지는 좀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의 질문입니다. 기타 금융중개회사에서 증권사 대출 현황이 궁금합니다.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신용융자가 있습니다. 그 주식 거래를 위한 그 신용융자 규모가 1, 4분기에는 4.6조 원 증가한 반면에 2, 4분기에는 2.3조 원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증권회사 신용공여액이 1, 4분기 중 4.6조 원에서 2.3조 원으로 좀 증가폭은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2분기 들어 예금은행 비중이 줄고 비은행 기타 금융기관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가계대출 질이 나빠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추가로 예금은행, 비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2분기 평균 대출 금리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계신용은 올 상반기 들어 78조 원 늘어났는데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최고인가요? 끝으로 판매 신용 역시 2분기 기준 최대인데 코로나 상황이라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가계대출 증가액 중에서 예금은행 비중이 줄어든 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정책 모기지의 그 주금공이나 주택금융공사로의 양도분이 좀 늘어나면서 줄어든 그러한 좀 특수한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그 증가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이 1, 4분기에 비해서 2, 4분기에 이제 늘어난 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4월 말 일부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따른 그런 자금 수요가 있어서 그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좀 크게 늘어난 영향은 그것은 이제 예금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둘 다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대출의 질이 과연 나빠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일단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그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의 그 비중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그 질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쭤본 것이 예금은행, 비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2분기 평균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계신용이다 보니까 그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그 매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저희가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잠시 인용을 해드리자면 예금은행의 경우 1, 4분기 중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2.84%였는데 2, 4분기에는 2.91%로 약간 상승하였고요. 그다음에 비은행의 경우에는 업권별로 저희가 이제 숫자를 불러드리자면 상호저축은행이 14.23%에서 13.75%로 다소 하락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에서 중금리 대출을 좀 늘리면서 일어난 이 영향이 있었고, 신협의 일반 대출은 3.86%에서 3.88%로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3.13%에서 3.18%로 소폭 상승하였고, 새마을금고의 일반 대출은 3.91%에서 3.86%로 소폭 하락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업권에 대한 저희가 금리는 따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신용이 올 상반기 들어 78조 원 증가했습니다. 통상 1, 4분기에는 가계신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 1, 4분기에는 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있어서 78조 원 증가폭은 역대 2003년 가계신용 편제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준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 4분기 중 가계신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0.3%였는데 이는 17년 2, 4분기에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그 요지는 그거 같습니다. 전년 말에 비해서 올 상반기 말에 그 가계신용의 증가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년 말 가계신용 잔액 대비 그 금년 2, 4분기 중 가계신용 증가율은 4.8%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6년 상반기의 4.8% 이후 최고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판매신용인데요. 판매신용의 2, 4분기 그에 이제 2.7% 이제 증가를 2.7조 원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그 2, 4분기 기준 가장 크게 증가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야기 드린 바에서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좀 2, 4분기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각종 소비 심리 개선 등으로 그 민간 소비 증가율이 1, 4분기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고, 아울러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 매출 증가에 따른 영향도 아마 판매 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의 질문입니다. 2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신용과 가계대출 비율이 궁금합니다. 또 연내 금리 인상이 유력한데요. 전망을 하긴 어렵겠지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이와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춰질지 향후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끝으로 금융당국 등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2분기 증가 금액 폭은 더 커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 가계신용에 대해서는 이제 명목 GDP 대비 이제 비율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명목 GDP가 발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은 1, 4분기의 명목 GDP를 기준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요. 1, 4분기의 그 가계 그 신용이 얼마였냐면은 그게 이제 1,764.6조 원이었고 이는 그 명목 GDP 대비 90.3% 수준이었고, 아울러 통상적으로 가계 명목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자금 순환 기준에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자금 순환 통계상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부채, 여기는 대출금과 정부 융자 기준인데 이 비율은 GDP 대비 100.5%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춰질지, 멈춰진다고까지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 대출 금리가 이제 오르는 영향이 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는 그 폭에 따라서 가계대 신용의 그 증가 속도가 좀 완화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인데요. 향후 정책 대응은 금리 정책 외에도 각종 이제 가계대출 그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 태도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정책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그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 4분기 중에 금융당국 등 그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 4분기 증가 금액의 폭이 커진 데에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론 주택거래, 매매거래 및 전세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다소 1, 4분기에 비해서는 둔화되었습니다만 유지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말에 있었던 그 공모주 청약 관련 그런 자금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데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그런 생활자금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서 좀 가계의 신용의 좀 증가폭이 좀 확대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가계신용 잔액이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역대 최대 증가인가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가계대출, 가계신용 증가폭은 그 2, 4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계대출 증가폭이 항상 가계신용은 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가계신용 증가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증가폭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신용을 구성하는 가계대출의 그 2, 4분기쯤 증가액도 2, 4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폭이다. 그리고 판매 신용도 역시 최대 폭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신용 증가율은 10.3%로 2017년 그 2, 4분기 기준 2,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금은행의 그 가계 대출 중에서는 그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그 1, 4분기에서 이제 그 증가폭이 크게 이제 축소된 데에는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2, 4분기에는 정책 모기지 취급 규모가 증가하면서 그 정책 모기지의 그 대출 잔액이 그 기타 금융기관으로 양도가 됐습니다. 그러한 어떤 특수한 요인이 좀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MBN 김문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이 168조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 규모로 역대 최대인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2%로 2016년 4분기 11.6% 이후 최대라 역대 최대가 아닌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또 2020년 전체 100조 원 가까이 늘었고 올해도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걸로 보여 증가액이 상당히 큰 듯한데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예. 그 가계신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이 그 168.6조 원으로 그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 4분기 대비 증가액은 통계 편제 이후 최대 증가폭이 맞고요. 그다음에 가계신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3%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6년 4, 4분기 최대 증가율이 11.6%였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지만 2017년 2, 4분기에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 그 신용의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이 이제 100조 원을 상회하는 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에 따른 그런 생활 자금 수요가 좀 작년부터 이제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이제 주택 거래 및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를 또 그 각종 규제로 인해서 좀 기타 대출에서 좀그로 이제 대출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도 지금 이어지고 있었고, 2, 4분기에는 이제 그 공모주 청약 같은 그런 어떤 이슈도 있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N 김문영 기자의 추가 질의입니다. 가계대출의 세대별 구성도 공개가 될까요? 30대 이하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보다 빠른데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국내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43개국 중에서 7위였다고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최근 상황도 한국이 늘어난 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빠르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세대별 그 연령대별 그 가계 그 신용 그 증가 현황은 저희가 이제 미시적 분석을 통계로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향후에 이제 그 금융 안정 상황 관련 이제 점검 회의 자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이제 총량에 대한 통계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그 가계 신용 그 증가는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가계 신용의 증가 속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는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모습이 좀 관철되고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계 신용의 증가 속도가 이제 명목 GDP 대비로도 이제 뭐 속도가 이제 좀 빠른 편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상황 인식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제 증가 속도가 그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의 질문입니다. 2분기 예금은행의 정책 모기지 취급액이 기타 금융기관으로 양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요? 예. 그 공적 금융기관하고 자산 유동화 회사의 그 정책 모기지 양도액이 기타 금융기관 내에 공적 금융기관과 자산유동화 회사 그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합계액이 2.1조에서 9.9조로 늘었습니다. 예, 1, 4분기에는 2.1조였는데 2, 4분기에는 그 양도액 9.9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 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